자, 이번에는 섹션 16 차트 기출 따라잡기 문제 1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6쪽 확인해 주시고요. 시트는 무작정 따라하기 바로 옆에 기출 01 시트로 넘어가 주시고요. 문제 지문 한번 봅니다. 근데 여기에 참고표를 한번 보시면 차트는 새로 만들 게 아니네요. 시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나오고, 주어진 차트를 수정하는 게 나오고요. 자, 여기는 주어진 차트를 수정하는 부분이네요.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할 때는 0점 처리된 요 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1번, 성별이 남인 자료에 출석 점수가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래요. 그럼 이 부분 한번 확인합니다. 자, 봤더니 중간, 기말, 출석에 대해서 차트가 나와 있고요. 범위 계열이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도자기, 이용실, 박달재부터 장승무까지 차트에 명시가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도자기, 이용실, 차세대는 없고요. 박달재. 그럼 일일이 이렇게 차트를 확인하셔도 되지만 이미 선택된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한번 확인하시겠다라고 하실 땐 해당 차트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차트에 따른 데이터 선택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어느 부분이 차트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정확하게 성별이 남자인 부분에 대해서 중간, 기말 점수가 차트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좀 전에 지문에 보시면 출석 범위를 추가하라 그랬죠. 단 전부가 아니고요.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되셨으니까 데이터 원본 선택은 취소 눌러서 나와 주시고요. 그럼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확인해 드릴게, 특정 계열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손쉽게 추가, 삭제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자, 출석의 점수인데 성별이 남자예요. 그럼 범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포함돼야 되죠. 제목이 포함이 안 되면 그 값이 뭐에 대한 값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목 포함해서 G3에서부터 G5까지 범위 선택해 주시고, 떨어진 범위 키보드 컨트롤 누른 채로 박달재, 강정국 범위 잡아 주시고요. 또 컨트롤 그대로 누른 채로 황무지, 장승목 선택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차트에 추가될 거예요. 근데 보시면 계열로 추가될 거죠. 이곳에 중간, 기말, 출석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처럼 계열로 추가되실 때는 해당 셀을 오른쪽 복사하시고 차트 영역 클릭하셔서 차트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차트 영역 비인 곳에서 오른쪽 붙여넣기 이 부분이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손쉽게 특정 계열이 추가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빈 부분 클릭 완성하시고요. 이번엔 계열 삭제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지문에서 출석 계열을 삭제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출석 계열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록 막대네요. 그럼 초록 막대 한번 클릭하시면 모든 초록 막대가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이 초록 막대는 출석 데이터의 계열이 되는 거죠. 그럼 해당 계열 데이터가 필요 없다 선택된 상태로 키보드에 델리트 누르시면 바로 해당 계열은 삭제가 되실 거예요. 이처럼 데이터 계열 단위의 추가, 삭제는 굉장히 편하죠. 다시 한번 계열 범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에 출석 계열을 추가하시겠다. 범위 G3에서 G5 잡아주시고요. 떨어진 범위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채로 G8에서 G9 잡아주시고 또 컨트롤 그대로 누른 채로 G11에서 G12 잡아주시고요. 해당 셀의 오른쪽 복사 혹은 컨트롤 C 하시면 되겠죠. 차트 영역 클릭하셔서 오른쪽 이곳에 붙여넣기 이렇게 계열 추가가 되셨을 거예요. 지문엔 없지만 계열 순서 변경하는 것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기말, 출석 이 순서인데
출석을 제일 앞에 둘 수도 있죠. 그러면 계열에 대한 순서를 변경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차트 영역 빈 곳에 두시고요. 오른쪽 데이터 선택 한번 가보시면 현재 어느 부분이 차트에 나타나 있는지 보이실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계열이죠. 이 계열에 출석 선택하셔서 이곳에 순서 변경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차트 계열에 대한 순서가 변경된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출석을 제일 마지막에 두시겠다라고 하시면 출석 계열 선택하시고요. 순서 아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확인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이 1번 지문에 대한 거였죠. 이번엔 2번 지문 보도록 합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추가하고요.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요. 그림을 한번 확인하고 가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교재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이렇게 되시네요. 그럼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상단 차트 도구에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건 레이아웃이었죠. 레이아웃에 가셔서 어떤 구성 요소를 추가하실지 우리는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 그 중에 차트 위에 클릭하시면 현재 차트 위쪽에 제목이 추가되고요. 차트 그림 영역은 좀 적어지겠죠. 그럼 해당 개체 선택되셨는지 확인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완성 예제를 보시면서 오타 없이 띄어쓰기 확인하시면서 입력해 주세요.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3번 지문으로 넘어가죠. 차트 제목은 글꼴은 굴림체, 글꼴 스타일은 보통, 크기는 13,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 그러면 차트 개체 선택되셨고요. 상단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에서 수정하셔도 되시고 선택된 개체에서 오른쪽 미니 도구를 꺼내셔도 되죠. 그럼 글꼴은 저는 직접 써서 검색하겠습니다. 굴림체 엔터. 그럼 굴림체로 변경이 되었고요.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13 엔터. 그럼 글자 크기 조절되셨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보통이거든요. 근데 제목은 기본적으로 굵게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이니까 클릭해서 굵게를 취소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채우기 색은 표준색 파랑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글꼴색이고요. 채우기 색은 이런 부분에, 이 네모난 상자에 채워놓는 거죠. 채우기 색은 이 부분이에요. 도형 채우기. 표준색 파랑. 클릭하시면 이 제목에 대한 서식은 끝났네요. 이번엔 다시 문제로 와서 4번 지문 확인합니다. 세로 값축 눈금의 최대값을 50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세로 값축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이 부분입니다. 지금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40이고요. 주 단위는 5예요. 얘는 차트 크기에 따라서 엑셀이 자동으로 변경하게 되죠. 그 중에 최대값을 50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주 단위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세로축 선택하셔서 그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명령어 꺼내시고 축 서식이었어요. 축 서식 가시고 이곳에 축 서식에 최소값 자동 그대로 둘 거고요. 최대값 고정을 시킬 거죠. 50으로. 그 외에는 없어요. 주 단위 그대로 자동이죠.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0에서 최대값 50, 주 단위는 5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오시고요. 지문 5번을 확인합니다. 기말 계열의 강정국 요소에만, 기말 계열의 하나죠. 강정국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항목 이름으로, 실제 데이터 레이블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값, 항목 이름, 계열 이름. 이따 한번 확인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항목 이름으로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지정하래요. 그럼 한번 보죠. 결과 보시면 자, 기말이 빨간색 막다네요. 기말 계열의 강정국 요소만 빨간색 막대를 한번 더 클릭하면 강정국에 대한 빨간 막대만 선택이 되겠죠. 그곳에 이름표를 다는데 일반적으로는 값 이름표를 가장 많이 달죠. 그런데 요 항목 이름 요걸로 달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말 계열 빨간색 막대 클릭해 주시고 해주시고요. 현재 봤더니 모든 빨간색 기말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특정 막대를 클릭하면 해당 요소가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강정국 요소만 선택이 되셨어요. 그곳에 데이터 레이블을 주셔야 돼요. 그럼 이곳에 없으니까 저는 차트 도구, 레이아웃, 물론 오른쪽 버튼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혹시 시험 보실 땐 실수를 조금이라도 덜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구성 요소는 레이아웃으로 가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곳에 데이터 레이블이죠. 데이터 레이블에 보시면 현재 막대 가운데 할까요? 안쪽 끝에 할까요? 축에 가깝게 할까요? 바깥쪽 끝에 할까요? 요게 있죠. 근데 일반적인 거는요, 값이 명시가 돼요. 근데 우리 지문에는 값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강정국이라는 항목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들어가시면 이곳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오고요. 이곳에 어떤 레이블을 나타내게 할까요? 이 부분이 있죠. 기본은 값인데 값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기말 강정국 38점입니다 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지문에 보시면 값이 아니에요. 그럼 값 없애시고 항목 이름이죠. 혹은 계열 이름도 하시면 기말 계열 값까지 하시면 강정국 38점 이게 될 텐데 지문에는 정확하게 항목 이름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열 체크 없애주시고 값 이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블에 대한 위치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데이터 차트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기본은 바깥쪽 끝인데 아까 지문에 안쪽 끝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안쪽 끝에 이 부분이 안쪽 끝에죠.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가운데 클릭하시면 그 막대 가운데 안쪽 끝에 아까 해보셨고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이거는요 요 아래 항목축에 가깝게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기본은 바깥쪽 끝에 이렇게 되시는 거죠. 지문에 맞춰서 안쪽 끝에 그 다음에 추가 지문 없죠. 닫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지문에 대해서 끝났고요. 6번 지문으로 가시면 중간 계열이면 파란색 막다네요. 중간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50% 간격 너비를 100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구성 요소에 제가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이 부분은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와주시고요. 중간 계열 그러면 파란 막대네요. 파란 막대 선택하시고 이곳에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계열 옵션이라는 부분이 뜨는데 여기에 보시면 계열 겹치기 몇 %를 줄까요? 요게 있죠. 계열 겹치기는요. 현재 보시면 계열이 3개가 있어요. 중간 계열, 기말 계열, 그 다음에 출석 계열. 이 부분이 지금 서로 다 바로 붙어서 떨어져 있거든요. 얘네를 얼마만큼 겹칠까요? 이게 계열 겹치기예요. 한번 이곳에 값을 주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소 마이너스 100까지 줄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0은요. 이렇게 중간 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떨어져 놓고 그 다음에 기말 주고 또 그만큼 100%만큼 떨어져 놓고 그 다음에 출석 이렇게 주는 거죠. 계열 겹치기를 0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세요. 0. 0은 죄송해요. 0은 이렇게 바로바로 옆에다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열 겹치기가 없습니다 라고 된 거죠. 마이너스 100은 띄워주세요 라고 되는 거고요.
그럼 최대 100까지 가능한데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100% 겹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 이렇게 다 겹쳐버릴 거예요. 그럼 지문에는 50% 절반만 겹치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50% 저는 직접 쓰겠습니다. 50% 절반 정도 겹치게 해주세요 라고 되는 거죠. 이번엔 간격 너비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도자기가 중간, 기말, 출석 한 덩어리예요. 도자기 부분이죠. 그리고 이용실이 그 다음에 중간, 기말, 출석이 나오죠. 그러면 도자기와 이용실 이 사이를 얼마만큼 띄울까요? 이게 바로 간격 너비가 되시는 거예요. 100%면 한 사람 공간만큼 띄워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한 사람 공간보다 조금 더 띄워져 있네요. 봤더니 계열 하나의 공간보다 150으로 되어져 있네요. 한번 10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계열만큼만 간격을 띄워주세요 라고 되는 거죠. 참고로 간격은 최소는 0. 그럼 다 붙여버리겠죠? 그 다음에 최대는 해보시면 500%까지 띄워놓으실 수 있어요. 지문에 봤더니 150%만큼만. 그럼 드래그 하셔서 도자기, 이용실, 항목 요 사이에 얼마만큼 간격을 띄워놓을까요? 지문에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6번 지문이네요. 6번 지문도 완료가 되었네요. 닫기. 이번엔 7번 지문.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를 표시하래요. 데이터표라는 건 이 부분이죠. 차트만 봤을 때 이 점수를 정확하게 레이블로 줄 수도 있지만 표 형태로 붙여놓겠다. 이게 데이터표였어요. 데이터표 항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차트 구성 요소 추가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이곳에 데이터표죠. 현재 데이터표는 없어요. 기본은 없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표 표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 둘 다 데이터표는 있는데 하나는 범례 표지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없는 거죠. 네, 지문에 정확하게 보시면 다시 한번 지문 봅니다.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림 보시면 이 부분에 범례가 여기 추가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 데이터표 표시 이것만 하셔야 돼요. 네, 한번 이 표지와 함께 이것도 해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클릭 한번 해보죠. 클릭하시면 데이터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 같은 경우는 중간 27점, 기말 30점, 출석 8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중간, 기말, 출석 외에 범례랑 똑같이 중간은 파란 막대입니다. 기말은 빨간 막대입니다. 출석은 초록 막대입니다. 라고 범례 표지가 함께 나와 있죠. 얘네가 범례 표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범례 표지를 달았을 경우는 굳이 범례는 필요 없어지게 되죠. 이번에 지문에 정확하게 이제 해보면 범례 표지를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차트 도구 레이아웃 데이터표에 가서 범례 표지는 아니고요. 데이터표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어지실 거예요. 그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범례도 함께 남겨둬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지문으로 오셔서 지문 8번. 자,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 25% 어둡게 지정하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흰색 앞에 작은 따옴표, 어둡게 뒤에 작은 따옴표. 이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게 실은 색상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색상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길게 명시되는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림 영역 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림 영역을 찾으셔야 되죠. 자, 마우스 얹어 보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이렇게 각 요소에 대한 이름들이 뜨죠. 차트 영역, 여기는 보시면 기말 계열, 요소로 따지면 장승목 요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 영역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림 영역 클릭. 자, 요 각각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서식을 꾸미실 때는 물론 오른쪽 버튼 하셔도 되고요. 상단 도구에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서식으로 가셔도 돼요. 서식 가셔서 이곳에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삼각형 눌러보시면 이 부분이 흰색이고요. 배경 1이에요. 그 밑에 가시면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흰색 배경 1 5% 더 어둡게, 그 두 번째 가시면 흰색 배경 1 15% 더 어둡게, 그 밑에 가시면 흰색 배경 1 25% 더 어둡게, 요 색을 지정을 하네요.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되돌리고요. 그림 영역에서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 들어가시고 이곳에 단순한 색이죠? 그럼 단색 채우기. 그럼 어떤 색을 채울까요? 삼각형 눌러주시고요. 똑같죠? 얘는 흰색 배경 1이고요. 두 번째 흰색 배경 1인데 5% 더 어둡게, 두 번째는 15% 더 어둡게, 세 번째는 25% 더 어둡게. 그럼 요 부분이네요. 선택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8번 지문까지 완성하셨고요. 이제 기출 따라잡기 문제 1의 마지막 9번째 지문. 세로값축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죠. 세로값축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그 안에 텍스트 상자면 요거네요. 추가하고요. 글꼴은 굴림, 글꼴 스타일은 보통, 크기는 10으로 지정하래요. 자, 텍스트 상자 때때로는 차트로 다시 넘어옵니다. 차트를 만들고 나서 우리 뭔가 덧붙일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도형을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도형 추가하실 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차트에 도형을 추가할 건지 아니면 워크시트에 도형을 추가할 건지 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현재 차트가 선택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워크시트를 선택한 상태로 삽입의 도형을 제가 넣어볼게요. 삽입의 도형 중에 텍스트 상자는 요거네요. 가로 텍스트 상자 드래그 써보겠습니다. 단위 점 글꼴은 잠깐 생략하고요. 이렇게 하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차트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넣어볼게요. 그럼 차트 선택하고 마찬가지 삽입의 도형에 이곳에 텍스트 상자 이곳이죠. 드래그 단위 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워크시트에 삽입된 도형 혹은 텍스트 상자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차트에 삽입된 도형 또는 텍스트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차트를 제가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선택하고요. 드래그. 그러면 현재 이 도형은 차트 안에 넣기 때문에 차트를 움직이면 도형이 같이 움직이죠. 하지만 워크시트에 삽입한 도형이나 텍스트 상자는 차트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문에는 차트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차트 선택한 상태로 도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워크시트에 삽입한 개체는 선택해서 제가 없애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확하게 차트에 도형을 삽입할 거라서 차트 선택하시고 상단 여기 디자인 탭에 한번 레이아웃 탭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곳에도 도형 텍스트 상자가 있고요. 삽입에도 도형 그리고 텍스트 상자가 있죠. 어느 걸로 하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삽입 탭에 하셔도 되고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하셔도 되고요. 그럼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이곳에 텍스트 상자가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할게요.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이곳에 가서 드래그 좀 넉넉하게 하셔도 돼요. 하시고요. 오타 없이 띄어쓰기 없이 단위 한 칸 띄시고 점 입력하시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서식을 주셔야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경계선 클릭 혹은 전체 드래그 하셔도 되시고요. 자,
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글꼴은 굴림, 글꼴 스타일 보통, 크기 10이에요. 그럼 오른쪽 미니 도구를 제가 열었고요.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 11포인트 그대로 두시고요. 글꼴 스타일 보통, 뭐 그러면 굵게 기울임 그냥 넘기시면 되시고요. 아, 죄송해요. 크기 10이 있었네요. 크기 10? 그럼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차트 빈 영역, 차트 영역 클릭해 볼게요. 그러고 봤더니 기본 텍스트 상자는 선이 없어요. 근데 지문의 가장 큰 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림과 같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테두리도 같이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선택하시고 그곳에 오른쪽 개체 서식 들어가시고요. 이곳에 선 3개 가셔서 기본 선 없음이 되어져 있는데 실선 보시면서 그냥 검정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닫기 눌러주시고 크기도 뭐 자동 크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시면서 적당히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 기출문제 1번도 완성이 되셨어요. 실제 시험은 요 차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무작정 따라하기는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지금은 9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항목이 5개만 주어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